도민 여러분, 서동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론 집필을 통해 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전남의 미래를 밝혀주고 계시는 언론 방송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목포 출신 조욱현 의원입니다. 전남 도정과 교육 발전에 있으시는 김용록 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근본 도정 질문의 일정이 당초 3일에서 2일간으로 줄어들어 여러 의원님들께서 정책 제안의 소중한 기회를 다음으로 넘기신 아쉬움과 함께 본 의원의 도정 질문을 배려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조직 개편에 따른 기구 재배치 이후 행정 효율성에 대한 문제는 다음 기회로 넘기기로 하고 해양수산국의 참문어 낙지 자원관리 현황과 연안어장 재배치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이어 우리 전남 미래 100년 먹거리를 책임질 전략산업국의 줄기세포 유래 바이오 신약 개발 사업과 도심항공교통 사업 관련 전남도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해양수산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해양수산국장 최정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금어기를 지정하는 이유는 어족 자원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이 어족 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금어기가 또 어쩌면 어민들의 생업에 지장을 주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결국엔 금어기는 지속 가능한 생업을 보장하기 위한 그런 방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수산자원관리법에 보면 참문어 금어기와 낙지 금어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남도의 고시에 보면 참문어는 5월 24일부터 7월 8일까지 46일, 그리고 낙지는 6월 20일부터 7월 20일까지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어민들의 주장이 다양한 주장이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지역마다 또 해역에서 그 어업 행위를 하시는 만마다 각각 다르게 나타나고 네, 있습니다. 맞습니다. 방금 말씀 주신 대로 해역별 그리고 어업 종류별에 따라서 각기 차이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편타당한 기준을 우리 전라남도가 마련해 줘야 된다 하는 필요성을 느끼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어쩌면 오랜 기간 동안 쌓아온 어민들의 경험치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본인은 합니다. 그러면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이 부분에 관련해서 연구 자료들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말씀드려도 예. 되겠습니까? 국립수산과학원 자원연구과에 있어서의 그 논문 사항하고 그다음에 국립수과학원 수산자원연구센터에서의 논문, 우리도 해양수산과학원 자원조성연구에 있어서의 논문, 그다음에 국립수산과학원 남해수산연구소에서 논문이 각각 있습니다. 예. 자료 1-1 한번 띄워 주십시오. 네, 한 장에 담다 보니 3개만 우선 발췌를 좀 했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논문들입니다. 본 의원도 저런 논문들을 좀 면밀히 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소개하지 않는 논문은 지역이 우리 쪽이 아닌 그런 논문들도 2편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본 저 논문에 보면 논문이 그렇습니다. 연구 방법이 과업 대상 해역에서 시기별로 해당 어족 자원을 채취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생식소 중량 지수라고 하는 GSI, 이후에는 GSI로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조직학적 관찰을 하고요. 그리고 성숙 체중 등을 조사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즉 거의 유사한 방법들의 연구 방법들이죠. 다만 해역별의 차이가 있어서 결과의 차이가 조금 있을 따름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질문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것에 언급이 됐는데 우리도 산하기관인 전남해양수산과학원에서는 이런 연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학원에서는 19년도에 여수공 완도 지역을 대상으로 참문어 종자 생사 안정화 기술을 연구한 바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
샘플인 참 문어를 이렇게 샘플을 수거할 때 그렇죠. 현지에서 가지고 온 해역에 게 가서 아니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판장에서, 유판장에서 예. 중매인을 대상으로 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기 첫 번째 논문이 바로 저 자료가 그렇습니다. 2020년 한국수산과학회 학술지에 전남해역 참문어 성성숙 및 산란 시기 규명 연구라는 것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방금 한 군데를 좀 놓치신 것 같은데 지역은 여수, 공, 완도, 진도까지 포함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GSI와 포란 조사 등을 했죠.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산지 그 바다에서 직접 가지고 온 게 아니라 위판장에서 중매인을 통해서 수거를 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것도 그 배가 어느 지역에서 조업을 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자, 그거는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 어느 지역에서 그 조업을 했는가에 대해서는 아니 있습니까? 그것은 그 조업 구역이 이렇게 문어에 있어서의 조업이 되면은 전반적인 어떤 연안에 있어서의 조업 구역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네. 문어는 돌밭 즉 맞습니다. 돌밭에 있어서 어떤 먹이가 형성되려면 갑각류가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러면 그 지역에서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그때 따라 틀리다고 본 의원에게 볼수 주어진 있겠습니다. 시간이 좀 작아서 죄송합니다. 그건 나중에 저하고 또 많이 나누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 2021년 6월 4일 제353회 농수산위원회 회의 중에 보면 해상수산과학원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관련 연구는 당연히 저희들이 해야 맞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2019년 5천만 원 예산 중에서 이 과업을 통해 1천만 원 정도 예산으로 진행을 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354회 농수산위원회에서는 2019년, 2020년, 2021년 3년간 연구 중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립수산과학원이나 전남해양수산과학원의 데이터는 거의 유사합니다. 다만 해역의 차이일 뿐 연구조사의 방향과 방법이 같기 때문에 유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에 대해서 말씀드릴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네, 좀 이- 짧게 부탁드립니다. 이 문호라는 것은 회유를 하게 됩니다. 네. 즉 마그네슘은 회유를 하게 되는데 산란 회유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세기 회유, 즉 산란 회유라는 것은 방남 방정을 해서 이렇게 새끼를 낳기 위한 회유. 그럴 때는 외만에서 내만으로 이렇게 회유를 해오고요. 그 다음에 세기 회유라는 것은 내만에서 조그마한 치어들이 다시 외만으로 바다로 나가서 가서 이렇게 하고 네,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때 따라 틀리고 네. 그 다음에 각 어장들마다 적산수온이라고 합니다. 네, 그거에 의해서 성숙도가 각각이 다 틀립니다. 요즘에 맞습니다. 그런 사항을 네.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2021년 11월부터 23년 10월까지 2년간 작지 않은 예산입니다. 2억 6,700만 원이라는 예산으로 참문어 낙지 자원 관리 방안 연구 조사 용역을 실시합니다. 네, 수행 기관 어디입니까? 수행기관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과업지시서, 착수 보고서, 1차 보고서, 2차 중간 보고서까지 면밀히 들여다봤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GSI, 산란기 및 채소 성숙 체중 규명 등 얼마나 다른 연구 방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전남해양수산과학원에서도 연구했거나 연구 중인 과제를 외부기관에서 수행하는 용역의 적정성 의무는 좀 있습니다만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과업 내용 중에 오히려 본 의원은 참문어 낙지 자원량 증가를 위한 자원 관리 방안 제시라는 과업 내용이 있습니다. 그나마 이쪽으로 좀 눈길이 갑니다. 표출 자료 2번 띄워주십시오. 1-2입니다. 네, 저기 보시다시피 자원관리 방안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간 보고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국장님, 네, 이 용역 언제 완료됩니까? 용역이 올해 11월 달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원래 처음에 지시서는 10월로 돼 있는데요. 11월 달에 예정돼 있고요.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당초 문어만 네. 했다가 이 그 서남해안 쪽에서 어민들로부터 낙지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이 들어오셔갖고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낙지도 포함한 사항입니다. 네, 2차 보고서 때인가요? 그 낙지 중량 작은 낙지 이 얘기가 좀 있었던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이 세발 낙지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도 중량 부분에서 자칫 잘못하면
금지가 돼버릴 수도 있다는 걱정도 좀 들고요. 근데 네. 이제 문제는 꽃낙지라고 하는 아주 작은 낙지들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들이라고는 근데 않을 거라고 제가 봅니다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봄에 있는 낙지는 좀 크기가 큽니다. 네, 근데 가을에 산란하는 낙지는 원래부터 좀 크기가 적습니다. 네, 네. 네. 예, 낙지 유명한 목포 사람입니다. 아, 네. 네, 그래서 표출 자료를 보시면은 결론적으로 포획 채취 금지 기간과 금지 체중 제시하는 것이 결론이 되겠다라고 유추가 됩니다. 맞습니까?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지금 생각해 보지 못했겠습니다만 아까 의원님께서 정확한 문제점에 있어서 그 사항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은 금어기라 그러면은 공간적 제한적인 사항을 갖고 제한하지 않습니까? 네. 만약에 그런다면 이 공간적 제한 사항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지금 체중으로 할 것인가, 네. 아니면 성성숙을 하는 그 GSR을 볼 것인가? 네. 그것으로 볼 것인가. 네. 근데 지금 현재적으로 해수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 동해안에 있어서 대문어 아니습니까? 네. 대문어 그것을 체중에 네, 알고 대한 있습니다. 중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다양한 사항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는 또 최종 쪽으로도 한번 가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지만은 해양수산부에서는 아직까지도 아니습니까? 네. 그 무슨 소리냐? 네, 지금 알고 있습니다. 금어기 쪽으로 가야 된다. 네. 그래서 그것을 뒤엎기 위해서 저희들이 어떤 객관적인 근거 네, 자료를 근거 자료가 마련하기 필요하리라고 위해서 봅니다. 지금 그 네. 저희들이 알고 전남대학교하고 있습니다. 같이 가고 있는 그러면 11월에 완성이 된다고 하는 이거를 미리 지금쯤 거의 다 완성이 됐을 겁니다. 이제 보통의 연구 영역을 보면 이 시기쯤이면 완성이 되고 그리고 자료 정리 내지는 뭐 오탈자 보는 이런 수준에 지금 가 있을 것 같은데 네. 미리 보고 받으신 바는 없다고요? 저희들이 이렇게 참문어에 있어서의 그 참문어 즉 내만 쪽에 있어서의 산란기는 보니까 대부분 이 참문어에 있어서 저희들이 정해 놓은 뭐 5월 24일부터 7월 8일까지 그 범위 내에 한 60 내지 70% 들은 것 같고요. 평균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내말하고 외말하고 예, 다릅니다. 통계를 같이 해서 예,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낙지 관련도 6월 20일에서 7월 20일 지금 저희 전라남도가 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 보면 한 60 내지 70%그 범위 안에 들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어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네. 수기 과정을 거쳐서 저희들은 항상 결정할 때는 전라남도 그 수산업법 96조에 의한 어업지도 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예, 거기서 알겠습니다. 한번 그 의견을 부분은, 거친 후에 예, 지금 다시 한번 밝혀주시지 결정하도록 않아도 하겠습니다. 될 것 같고요. 네. 예, 그래서 낙지나 참문어가 한 10만 개 정도의 알을 난다고 봤을 때 네, 그 중에 그렇습니다. 한 마리가 2마리만 돼도 2배로 예. 늘어나는 것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4배로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합니다만은. 네. 자, 본 의원은 이 연구 영역에서 좀 아쉬움은 그겁니다. 이 연구 영역이 금어기를 지정하고자 하는 그 부분인데 금어기를 지정하고자 하는 것은 오히려 지속 가능한 수산업의 발전을 위함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금어기를 지정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예를 들어서 어족자원 보호는 어떻게 될 것이며 어획량은 얼마나 증가를 할 것이며 그리고 그에 따라서 전남의 경제 유발 효과는 과연 어떤 것인가라는 그런 부분들까지 좀 진행이 됐었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이 들지만 또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용역하실 것 같으니까 그냥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기 전문 용어로 수산 자원학에 있어서 네. 그 네자로 그 용어를 자율 갱신성이라고 합니다. 수산 네. 자원에 스스로 이렇게 수산 자원을 회복하는 그런 사항을 갖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금어기를 둔 것입니다. 네. 그 최종 목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어업인들에게 정말 실질적인 정책이 좀 나왔으면 좋겠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산 분야 3대 질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저희들이 항상 이야기하는 바다에서 어장 질서에 네. 대한 사항, 그다음에 어로 질서, 어선에 대한 질서에 대한 사항, 그다음에 유통 가공 질서, 그 네. 원산지 표시라든가 유통 맞습니다. 내역에 대한 사항 질서를 제가 그 사항을 좀 정책을 수립했던 장관입니다. 네. 어장 질서 확립은 결국 어장 재배치 사업이 주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장 재배치 사업은 질서 확립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이 또한 네. 생산성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즉 수산업인들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함이고요. 네, 그러면 좀 더 다시 말해서 단순히 단속만을 하기 위한 그런 사업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최근 3년간 어장 재배치 사업 현황 보겠습니다. 표 2-1번부터 갑니다.
자, 23년 예산 증액 사유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저희도 예산 증액 사유는 먼저 어민들로부터 요구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이따 그 논의가 될란가 어찔란가 모르겠습니다만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있어서 우리 어장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ASC 즉 아쿠아컬처 스튜어드십 카운셀이라든가 MSC에 대한 국제 인증을 받아야지만 저희들이 우리나라 수산물이 안정할 수 있다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더더욱 지금 보면은 양식장의 규모화 기계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자료에 보면은 지금 어민들에 대한 재해 지수는 한 4.56에서 5.56으로 다른 어업보다 뭐 농업은 0.9, 건설업은 0.7 이러는데 그런다면 그 재해 지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간접 자본이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다면 그런 거라든지 또한 이러한 사항을 기계화 규모화가 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그 해남에 수산 기자재 클러스터를 460억을 지금 유치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 기계화 규모함으로써 어업인들이 이제는 노동 집약적에서 어떤 엔지니어 개념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려면 반드시 이 양식장에 있어서의 규모와 기업화에 필요한 어장 재배치가 되어야 된다는 상황하고요. 그다음에 국제적 환경에 있어서의 지금 9월 19일 날 세계은행 즉 국제연합산업 국제금융기관이며 세계 빈곤퇴치기관이고 네. 그다음에 개발도상국 네, 경제 국장님. 발전을 예. 도모하는데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도로 오게 됩니다. 그런다면 이것을 어민들한테 ODA 도움 상으로 주기 위해서 하시는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음 거 필요하다는 올려주십시오. 표출 2-2입니다. 자, 저기를 보면 최근 3년을 제가 봤습니다. 23년은 아직 완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점을 감안해 주시고요. 다양한 군에서 예산과 집행이 되고 그리고 집행자의 위치 그리고 업체명 이렇게 주신 자료입니다. 자, 진도군 21년 5억 사업이 2월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3년 진도군 5억 사업은 또 사업 포기로 인해서 재배정 추진 중이라고 뜨네요. 네. 뭡니까? 그 사항은 제가 항상 저희 수산해부에 있어서 제일 아프고 지금도 해결해야 될 해남 진도 마루기에 있어서 어장 정리 지금 잘 합의가 안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사항이 예, 알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자, 전라남도 연안어장 재배치 사업 시행 지침에 보면 어장 재배치 사업 이행 점검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도의 역할을 제가 아시겠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집행률이 낮고 이월율 및 불용률이 높은 시군은 다음 연도 예산을 삭감한다. 그래서 21년도 진도군 예산이 22년도에는 없다고도 보입니다. 그런데 23년에는 1년 지났으니까 이 지침에는 저희들이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들어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조사 측량업체 선정, 지자체에서 조달청 입찰을 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전남업체는 몇 개나 있습니까? 8개로 알고 있습니다. 네, 측지 측량 네, 5개와 연안조사 측량 3개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 8개 업체는 전부 다 입찰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하여튼 이 사업은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중요한 사업이어서 그런지 경험과 노하우가 정말로 필요한 사업인가 봅니다. 사업체를 보면 그렇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연안어장 재배치 시행 지침에 보면 이 사업을 통해서 도출된 결과는 다음이나 다다음 연도에 양식장 어장 이용 개발 계획에 반드시 반영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표출 2-3번 부탁합니다. 425건 측량에 21년 0건, 22년 3건 같은 425건 중에 반영 건수는 88건. 수치상으로 잠깐만요. 50억 이상 들어간 사업인데 실효성을 의심할 정도로 낮습니다.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1분 내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저 사항 건수로 말하신 거고요. 네. 그다음에 제가 헥타수로 환산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헥타수로는 약 60%입니다. 그리고 지금 반영되지 못한 것은 지금 어장 간의 위치라든가 그다음에 항로 등을 종합적으로 해서 이렇게 어장을 재배치하면 옆에 있어서 밀려가야 될 그럴 그 어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쪽에 보면은 불법 과다 제가 좀 표현이 과했습니다만 예. 무면허 과다 바바지 점유된 시설에 대해서는 그 옆에까지 측량을 해줘야지만이 이 새로 어장 이용 개발 계획 지침에 들어가고자 하는 이 어장이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항을 놔두고라도 이번에 저희들이 지금 2025년도 되면은 양식산업발전법이 추진되게 됩니다. 그런다면 그 밑에 저질이라든가 모든 어장의 수용성까지 지금 여기 보면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다면은 저희들이 활용하지 못한 거에 있어서도 이후에 양식산업발전법에 있어서의 활용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그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배려의 하라는 문제가 의미로 아니죠. 받아들이겠습니다. 어장 재배치 시행 지침에 분명히 다다음 연도에는 반드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21년도 사업은 22년 내지 23년에는 반드시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주변까지 측량하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이 노하우와 경험치가 많은 업체가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냐라고 제가 아까 여쭤봤던 겁니다. 그리고 넘어갔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또 이런 말들이 있대요. 올해 측정한 것은 내년에 써먹지 못한다. 그러진 않습니다. 그 사항은 아까도 정확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2025년도 되면은 양식어장 평가자가 됩니다. 그런다면은 그 양식어장 평가를 해양수산과학원의 국가기관에서 하게 됩니다. 일정한 이상의 조치를 하지 않으면은 무면허 과다 시설이 있으면은 전부 환수하게 됩니다. 그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도 이 사업은 더더욱 확대되어야 한다고 네, 생각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 2023년에 올 사업도 저희들이 지금 그 필요량은 한 10,000헥타 정도 됐는데 저희들이 한 69%뿐이 수용을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예, 좀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남도의 역할도 있겠지만은 시군의 역할도 같이 있으라고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음 전략산업국장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예, 전략산업국장 김종갑입니다. 네, 국장님. 전략산업국은 주요 업무가 우리 전남의 100년 미래 먹거리 사업을 담당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생물의학센터의 설립 목적은 무엇입니까? 저희 바이오 특히 레드바이오라는 미래 의학 산업을 선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의학 센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2002년부터 12년까지 1단계 구축으로 252억, 2단계 구축으로 89억 2천만 원에 즉 340억 이상이 들어가서 구축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특화 분야가 생물의약품 개발과 생산을 위한 CMO, CSO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네, 맞죠? 예. 그래서 CSO 서비스는 공정개발, 분석법 개발, 네. 그리고 인허가 지원, 그리고 CMO는 세포주를 생산하고 비임상 시료를 생산하고 시험 분석하고 품질 보증하는, 즉 공정개발에서부터 시료 생산, 시험 분석, 인허가 지원, 품질 보증까지 예. 전주기 인프라, 이거를 갖추고 있는 우리 전남도의 자랑 맞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표출자로 3-1번 좀 부탁합니다. 자, 전남은 초고령 사회입니다. 그래서 전남의 현황입니다. 노령 인구의 비율도 그리고 치매 환자의 비율도 전국 평균보다 높고 가장 높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전라남도가 치매 치료제 개발 사업의 선도적 역할을 하는 것 낯설지 않습니다. 어쩌면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간의 성과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출자료 3-2번 부탁합니다. 2018년, 19년 보도자료들입니다. 당시 담당 국장님은 줄기세포와 면역세포 치료 산업은 단순한 R&D에 그치지 않고 의료 장비 원료 등 파급 효과 이렇게 해서 전남에 아주 좋은 산업으로 이끌어내겠다. 19년도도 또 국장님은 바뀌었지만 거의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약 개발에 대한 얘기. 다음 슬라이드, 다음 표출 자료 부탁합니다. 네, 2020년 여기도 마찬가지. 2022년 지금 자리에 계시는 국장님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 3년간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을 보면 조금 이상한 점이 발견이 됩니다. 표출자로 3-4번 부탁합니다. 자, 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보면 인간 줄기세포를 확보하고 치매영능 평가형 치매돼지 생산과 줄기세포 엑소점 특성 분석을 완료하였다라고 나오고 21년도에도 비슷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면 세포치료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줄기세포 유래 바이오 신약 소재 개발 사업 성과가 있죠. 네, 성과 있었습니다. 네, 형질 전환 치매대지 그리고 줄기세포 유래 엑소점 대량 생산하고 독성 실험까지 해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환동물 기반 세포 치료제 효능 평가 플랫폼 사업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이거 총 사업비가 200억인 국가 R&D 사업입니다.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우선 제가 신성정 산업과장일 때 당시에 19년도에 이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도에서 자체적으로 도비 16억, 그다음에 하성군비 16억, 그다음에 제주대에서 7억 부담을 해가지고 총 네, 내용은 39억 알고 있습니다. 예산으로 진행이 되고 했었습니다. 있습니까? 네.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까? 지금 이 1단계 사업이 끝난 뒤로 이걸 국가 사업을 유치하려고 작년에 저희들이 도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엑소좀 기반의 실증 생산 거점 조성이나 그 표적 치료 진단 기술 실증 R&D 예산을 도전을 했는데 아쉽게 국가 정부 예산을 확보하는데 좀 실패를 했습니다. 자, 엑소점은 RNA나 중요한 핵산 정보를 갖고 있는 유전 정보를 갖고 있는 쉽게 말해서 우체부 같은 겁니다. 예. 거기에 실어서 뭔가를 집어넣었을 때 거부 반응이 없이 될 수 있는 예. 그 원래 핵의 기능을 그대로 갖추면서 이제 이런 건데 엑소점 사업은 그렇게 완전히 공인되거나 인정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자, 좋습니다. 그럼 제가 말씀드릴게요. 주관 기관을 KTR로 삼아서 1차 실패를 합니다. KTR은 시험 인증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설 시험 인증 기관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사실은 우리 생물의학센터에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KTR로 주관사를 해서 실패를 했고, 그래서 주관사를 전남 바이오산업진흥원으로 바꾸면서 또 KTR과 사업을 진행하다가 또 실패를 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실패라고 뭐 운영비 문제입니까? 의원님 실패라고 교부금 다시 다 반납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단됐다고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했습니다. KTR이 아시다시피 정부 출연 연구기관으로 출범을 했다가 지금 정부 출연은 지금 받지는 않고 있습니다. 공적 그 연구기관입니다. 그래서 KTR이 잘 알다시피 전임상 기관, 임상하기 전에 동물 실험이나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고 있는 지금 저희들이 1차로 그 사업했던 그 줄기세포 기반의 그 질환을 하는데 치매돼지하고 동물하고 같으니까 KTR이 가장 적합한 그 기관이다 해서 저희들이 했는데 공적 연구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10억 이상 출연받기는 알고 있습니다. 네, 어렵다. 그래서 못했던 부분인데 그래서 실패한 게 아니고요. 네, 나중에 저희들이 토지에 대한 문제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뭐 사용 월 이용료 뭐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아까 340억 이상이 들어간 우리 전남의 생물의학 센터는 이런 기능을 수행할 수 없었느냐. 그리고 매년 거기에 기자재가 확충되고 있는데 라는 아쉬움을 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어찌됐건요. 국장님, 어찌됐군요. 좋습니다. 이런 센터들이 구축이 돼야 우리가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그런 산업들이 완결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것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 다시 계속 진행하신다는 얘기죠? 예, 진행하기 위해서 지금 기획 보고서 지금 다시 보완하고 있고요. 조만간에 1단계 그 사업했던 그 제주대 박세필 교수 연구팀하고 또 기획 관련해서 그 회의 지금 하기로 합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네, 추진 계획안을 저도 봤습니다. 잘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국장님, 어반 에어 모빌리티 UAM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도심항공교통 미래 교통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죠? 네. 자료 4-1번부터 갑니다. 자, 한 페이지에 다 담지 못해서 발췌를 했습니다만 다양한 지자체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입니다. 자료 4-2번부터 갑니다. 꽉 막히는 도심을 하늘길로 가로질러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늘을 나는 차 UAM의 상용화를 앞두고 시장을 선점하려는 각국의 경쟁이 치열합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닌데요. 이르면 2년 뒤에는 도심에서 UAM을 이용한 출퇴근이 가능하게 하겠다는 게 목표입니다. 박철현 기자입니다. 소리만 줄여주세요. 국장님,
우리 실증 사업에 전남도가 참여를 했죠. 네, 고흥에서. 네, 지금 실증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잘하신 일입니다. 네. 네, 이거는 정말 칭찬드려야 될 일입니다. 자, 그러면 UAM은 도심에서만 상용화 가능할까요? 우선은 도심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이게 도심에서만 상용화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그 남해안권이나 그 도서 지역 그 교통수단으로도 예, 충분히 활용할 맞습니다. 수 있다. 국토부는 도심에서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사실은 녹록치 않을 것입니다. 왜? 안정성 확보에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그 복잡한 도시의 하늘에 또 하나의 교통체계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복잡함 때문에 글쎄요, 도심에서 하는 게 과연 쉬울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전남도 UAM 사업에 더 적극적이어야 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네. 전 본원이 생각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동시에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 사업은. 그렇기 때문에 운항 노선을 선점하는 곳, 그리고 시범 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 이곳에서 UAM 산업 관련 기업 유치를 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전남도의 관광산업 발전에도 큰 효자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무안국제공항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 무안국제공항과 우리 전남의 각 지역과 관광지를 연결할 수 있는 운항 항로가 있다면 드디어 비로소 무안국제공항이 허브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고 보고, 그리고 섬지역 긴급의료 체계에도 개선점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럼 국장님, 이 UAM 사업에 우리 전남에 우위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의 장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당연히 지금 전국에서 가장 큰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저희들은 자부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 그랜드 챌린지를 1단계 시범 실증을 공에서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저희들이 강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른 지역에 없는 그 국가종합성능 비행 시험장이 저희들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해서 맞습니다. 여기에 비행할 줄 아고 또 그 통제 센터가 관제센터 있습니다. 있고요. 예, 그다음에 실증 지원센터 네. 네, 다 있습니다. 인프라 다 돼 있죠. 우리 네. 장점이죠. 네. 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연계 발전, 도시의 연계 발전을 위해서는 저해 요소입니다. 산과 강, 해안으로 나누어져 있는 우리 전남은 도시를 연계 발전하는 데는 저해 요소지만 UAM이라고 하는 항공교통에는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왜? 항로 구축에는 가장 우선시 되는 게 안정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것을 도심에서 하겠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강점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있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메가와트급 충전시설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국전력 본사가 지금 우리 전남에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실증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인프라가 구축돼 있고, 그리고 지리적 요건이 오히려 전남에 맞는, 그리고 한전과의 유리한 협상을 할 수 있는 우리 전남이 당연히 우위점이 있는 것이죠. 예. 그런데 UAM 팀코리아 5개 실무분과 전남 참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료 4-3 띄워주십시오. 예, 저희들은 지금 참여기관 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UM이 어차피 국토부 입장에서는 도심권에 운항을 한다 해서 수도권이나 도시권 중심의 그 지자체를 참여시켰고요. 초청기관이죠. 저희들은 초청기관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20년부터 지속적으로 지금 신청하고 참여기관으로 계시잖아요. 신청을 해왔습니다. 예, 그런데 21년에 3개 지자체가 추가가 됩니다. 처음에는 수도권과 광역시 중심이었는데 21년도에 3개 지자체가 추가되는데 울산, 광역 맞습니다. 하지만 경북과 충북은 광역도 아니고 수도권도 아닙니다. 그래서 초청기관에서 참여기관으로의 진입이 정말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전남은 용역도 진행하고 있죠. 예. 전남형 UMA 항로개설 연구 용역. 네, 그렇습니다. 네, 올해 7월에 착수했습니다. 예. 올해 7월에. 그리고 내년 5월에 종료합니다. 국토부는 25년도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빨리 뛰어들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국장님, 향후 돈에 들어온 사람이나 관광산업 등과 전남만의 비전과 전략을 갖고 계십니까? 예, 당연히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 네, 좋습니다. 이 떠오르는 UAM 사업은 아직 선점한 국가도 선점한 기업도 없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결국 미래 먹거리인 전남의 효자 상품이 될 수 있다. 전남이 뒤처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우리 국장님들이 답변을 너무 성실하게 해주셔서 다음은 우리 마지막으로 지사님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자리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사님 연일 고생이 많으시죠? 예, 감사합니다. 우리 조옥현 위원장님께서 우리 수산업부터 시작해서 또 UAM 또 우리 전략산업에 대해서 이렇게 심도 깊은 질문을 해줘서 감사합니다. 또 아울러서 저희 10월달에 전국체전과 장애인 체전을 앞두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성공 개최를 위해서 우리 서동욱 의장님 그리고 도 의원님 여러분께서 3일 도정 질문을 이틀로 이렇게 줄여서 저희들이 체전 준비에 매진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신 점도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먼저 전략산업국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시다시피 초고령 사회인 전남 치매 유병률 또한 가장 높죠. 그래서 그런데 지사님은 지난 5월 31일 화순 백신 특구에 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이오 대형 국책사업 유치에 총력을 다해달라라고 주문하셨습니다. 이것은 향후 100년 먹거리인 바이오 산업의 중요성을 말씀하신 것이고 본원도 동의합니다. 줄기세포 유래 바이오 신약 개발을 위해서 석연찮은 이유로 중단이 됐고 다시 시작한다고 합니다. 세포치료제 효능평가 플랫폼 같은 이런 국책사업 다시 재개해서 전남의 바이오 산업의 발전 그리고 특히 치매로 고통받는 도민들에게 희망을 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 전라남도 바이오 산업은 사실은 가장 먼저 저희들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오송이랄지 대구 경북이 여건이 더 좋다 해서 지금 그쪽에 많이 치중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저희 전라남도는 이제 광주와 상생 협약 사업으로 해서 첨단 바이오 첨복 단지를 반드시 유치하겠다 이렇게 띄고 있고요. 어느 정도 좀 그런 부분에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만은 이번 이제 정기 국회에서 반드시 예산 심의 과정에서 그 분야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앞으로 줄기세포랄지 세포치료제랄지 이런 분야들은 사실은 많은 연구들이 있지만은 그 많은 수많은 연구 중에서 한 건 성공한다는 게 그만큼 어려운 분야인데요. 우리 전남에서도 첨단 바이오 산업단지, 첨복단지 이렇게 지정받으면서 이런 사업에 더 많은 예산과 노력을 기울여서 이런 분야에도 전라남도가 최소한 면역세포, 줄기세포 이 분야에서는 다른 지역보다 강점이 있는 분야로 육성을 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지금 전남에서 우리가 형질전환 돼지를 복제했고 그 돼지가 새끼까지 낳는 이런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발전이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국토교통부는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UAM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리고 질의응답 과정에서 봤던 것처럼 전남에 우위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여 실적은 조금 부족해 보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실감 높은 그런 고해상도의 맵 같은 디지털 인프라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UAM 팀 코리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여기관으로의 당당한 진입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전남만의 비전과 전략을 갖고 계신다고 국장님 그러시니 그런 부분들 그리고 관련 부서의 행정력 보강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식적으로 제안합니다. 지사님 생각 어떻습니까? UAM 분야는 이제 전력 산업 분야이기도 한데요. 국토부도 국토부지만 과학기술부랄지 여러 부처에 사실은 산업부랄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가 도시명 UAM 하면서 25년까지 에어버스 소위 말하면 날아다니는 뭐 플라잉 택시 이렇게 하면서 아심차게 출발은 했는데요. 이런 점에 이제 현재까지는 25년까지는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대체적인 전망이고요. 방금 우리 조옥현 위원장님께서 심도 깊게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UAM은 도심형보다는 관광형, 해안, 남해안 관광벨트를 끼고 있는 전라남도가 최적지다.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인프라도 관련 인프라도 있고 아까 UAM 그랜드 챌린저 테스트 베이스도 국가에서 여러 군데 공모를 거쳐서 전남으로 선정한 거거든요. 그것은 그만큼 전남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부분인데 앞으로 그 참여기관에서 초청기관으로 해서 참여기관으로 반드시 이 부분도 저희들이 관철을 해 나가면서 UAM에 대해서는 지금
관광형으로 부산과 제주도도 열심히 뛰고 있고 우리 전라남도는 고흥과 여수에서 크게 또 신안까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어차피 지자체 지역끼리 경쟁이라고 생각하고 더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토부는 3천억의 예산을 들여서 연관 산업에도 쏟아붓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빨리 참여해서 연관 산업들을 고흥 쪽으로, 전남 쪽으로 유치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버티포트 구축하는 인프라 분과 같은 경우는 지자체가 인허가권과 관리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적어도 전체 실무 분과에 참여를 못하더라도 핵심 부분에 우리 전남에 필요한 부분에는 전략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한 가지만 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대한항공이랄지 대우건설 이런 이제 대형 기업들하고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앞으로 노력할 계획이고요. 결국은 어느 기업이 어느 회사에서 먼저 실용적인 UAM을 만들어내느냐 이게 관건인데요. 저희들은 대한항공하고 일단 손을 잡고 이 부분에서 앞서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해양수산관련국입니다. 찬문어 낙지 자원관리 방안 지금 연구 영역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금지 체중 설정이 답이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법령 개정이 필요합니다. 지사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수산과학 분야 여러 가지 금어기랄지 여러 가지 저도 국회의원 시절부터 이 문제를 다뤄봤습니다만은 굉장히 어려운 분야입니다. 왜냐하면 용역했을 때 그 용역 결과가 상이할 수도 있고요. 어민들하고 용역 결과가 뜻이 안 맞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아까 어장 재배치 관계도 해서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여기서 섣부른 답변보다는 정말 모든 것을 유의를 잘해서 우리 의원님이 걱정하신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없도록 잘 추진을 하겠습니다. 네, 학계와 어민들의 의견인 금어기 재고시를 원하는 것도 같은 답변으로 가름해도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기관마다 다르고 사실 어민들마다 주장이 좀씩 다릅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가장 최적의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어장 재배치 사업 아까 보시다시피 열심히는 하고 있으나 현실적인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선 시군의 적극적인 노력이 수반되어야 저 사업은 더 완성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작은 인원으로 정책도 위반하고 사업도 시행하는 관련 부서 격려해 주시는 거에 더해서 시군 지자체 협업을 독려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최정기 수산국장처럼 열정적으로 일하면서 우리 어민들에게 무언가를 혜택을 주려고 노력하는 국장도 드물다 생각하고 저는 최정기 국장과 우리 수산직 직원들이 공직자들이 열심히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한 가지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장 질서 분야죠. 어장 질서 속에 이제 어장 재배치가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일선 시군은 우리 어민들을 맞닥뜨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주춤거리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자. 그러면서 시군을 푸시를 해서 어장 질서도 바로 잡아서 우리가 어업 질서 여러 가지 바로 잡아서 우리가 이제는 선진 수산업으로 가야 될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저희들끼리 여러 차례 팀워크 회의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장 재배치는 사실은 이제 어장 질서도 질서지만은 미래 어장을 더 우리가 육성하기 위한 그런 방안이거든요. 그래서 당장이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장 재배치 사업 도지사로서는 더 확대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앞으로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잘 수용을 해서 어장 재배치 사업도 더 적극적으로 하고 어장 질서도 좀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서 이제는 친환경적인 어장 그리고 질서 있는 어장을 통해서 오히려 생산성이 또 어병도 줄고 이런 우리 전라남도의 미래의 어장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장 재배치 사업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어장 재배치 사업이나 참문어 낙지 관련 이야기를 한 것은 최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로 우리 수산어업인들의 시름이 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우리 전라남도 행정이 수산 정책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지사님, 전복뿐만 아니라 모든 수산물의 가격이 다 하락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염수 방류 이전과 방류 이후에 핵심어가 달라져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 전에는 고품질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이 소비 트렌드였다면 이제는 안전입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는 전남의 수산물은 누가 뭐래도 가장 안전하다라는 그런 실효성 있는 그런 정책들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전남 수산업인들의 진정한 동반자가 되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요. 우리 조 의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안전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수산물 안전을 위해서는 아까 어장 실설할 때 어장 재배치도 결국은 품질 좋고 안전한 수산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앞으로 우리 이제 어장도 결국은 친환경 어장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해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잘 극복을 하고 그 문제 때문에 우리 어민들이 많은 지금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만 하루빨리 안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수산물 판매 대책 지금 늘리고 있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어민들의 아픔을 덜 수 있도록 더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위원의 질의와 제안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근본 도정 질문에 참 다양한 방식으로 그리고 부담스러울 정도로 대응해 주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을 보면서 저는 오히려 전남 또 행정의 적극성과 희망을 비로소 보았습니다. 오늘 지사님 답변이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응원하는 마음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도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